안녕하세요. 의사가 말하는 건강 이야기 그 첫 번째 주제로 많은 분들이 겪으실 것 같은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나는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검사상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제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과연 진짜 그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화병에 대한 언급인데요. 이 화병은 이제 특수한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배가 아프거나 이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주로 신경성 질환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내가 아파서 어디 갔는데 신경성 질환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예민한 것을 좀 줄이면 이제 좀 나아질 거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경에 대한 모식도인데요. 뇌에서부터 이제 말초까지 이렇게 분포하는 노란색 다발로 이루어진 이 사진을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신경은 이제 전기적인 신호랑 화학적인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우리 몸 곳곳에 분포하고 그곳에서부터 얻은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뇌의 명령을 다시 아래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의 피부를 바늘로 찔러 보면은 안 느껴지는 곳이 없을 만큼 신경은 이제 촘촘히 우리 몸 곳곳에 분포하며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각 장기 그리고 소화기관 내에 내부 표면에도 존재합니다. 그럼 과연 모든 사람에게 통증은 같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두 사람에게 똑같은 세기에 똑같은 자극을 준다면 똑같은 통증을 느낄까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똑같은 자극을 다른 상황에서 준다면 그 통증의 세기가 똑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느끼는 통증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통증 조절 체계가 이제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람이더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세계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통증 조절 체계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거 통증 조절 체계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세계대전에 참전한 용사가 부상을 당했을 때 이제 본국에 송환된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 이제 그 부상당한 부위의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그것에 착안하여 이런 자기가 느끼는 안도감, 환경에 대한 안도감에 따라서 통증을 조절하는 체계가 있을 것이다. 통증의 세기를 줄이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발견하게 된 물질이 바로 이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오피오이드라고 하죠. 이것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너스 하이라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하거나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할 때 느끼는 그 다리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엔돌핀이라는 물질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모르핀, 진통효과를 가진 물질,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 모르핀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엔돌핀이라고 하고 이런 엔돌핀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웃거나 명상을 하거나 초콜릿 섭취 등을 할 때 이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그래서 자주를 하면 운동뿐만 아니라 이 아래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제 자주 하면 엔돌핀이 자주 분비가 되면서 이런 통증 조절을 하는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개개인마다 유전적으로 그리고 그 환경적으로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통증 조절 체계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울감을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증을 설명을 할 때, 이 왼쪽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게 이제 신경이 통증을 전달하면서 뇌의 통증을 이제 분석해서
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회로를 설명한 것인데요. 이 빨간색 네모와 파란색 네모가 합쳐져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일단 빨간색 네모는 우리 객관적인 통증의 정보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람마다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늘로 우리가 팔 위에 찌르면 각각 다른 사람이라도 이게 비교적 날카로운 그런 물질이 어느 부위에 통증을 주는지 이제 그 비교적 같은 그 설명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둔탁한 둔기로 이렇게 했으면 이제 둔탁한 통증, 아니면은 불로 이런 통증을 줬을 때는 이런 뜨거운 통증, 이런 것들, 그리고 어느 부위에 이런 통증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는 객관적인 정보로 이제 사람마다 비교적 이 정보가 일치하는 그런 그 통증의 그런 느낌이고, 반대로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 네모 안에 있는 것은 통증의 그런 주관적인 그 감정과 연관된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거미가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거미 애호가는, 그 거미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은 사랑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자율신경계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데 비해서 거미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나 거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장이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가 항진되고,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반응들이 이제 그 통증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이게 그 C에 보시면은 이게 다시 이 통증을 해석하는 이런 주관적인 부분이 다시 척추로 신호를 내려보내서 그 척추에서 그 통증을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부분이랑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합쳐져서 통증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자극, 그리고 같은 자극이, 똑같은 사람에서 같은 자극이 다른 상황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이제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운동 시합을 하는 중에 이제 경기 시간이 30초 남은 상황이에요. 점수는 동점이고 우리 팀이 이제 마지막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번 몸싸움을 뚫고 이제 점수를 따면 이기는 럭비 시합 같은 거라고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몸싸움을 하러 용맹하게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서 그 자극을 받았어요. 그때 몸이 느끼는 통증과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고문을 받고 있을 때 누가 나를 똑같은 세기로 구타했어요. 이때 몸이 느끼는 통증의 세기는 앞선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세기의 같은 사람이라도 이제 통증의 세기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증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미리 예견했을 때, 치과에서 이제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아플 것 같으면은 손에 힘껏 쥐고 손톱으로 막 세게 손을 누르기도 하죠. 그래서 집중의 분산을 통해서 통증을 줄일 수 있고요. 같은 세기의 자극이 와도 그것을 집중을 분산함으로써 우리가 통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쫑크를 맞을 때 그 힘을 잔뜩 주고 긴장을 하죠. 우리가 자율신경계를 끌어올리면, 교감신경을 끌어올리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누군가 이제 책상에 세게 무릎을 부딪힌 다음에 어떤 그 모습을 취할지 한번 같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구독자분들도 한번 어떤 모습을 취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는 않으셨나요? 이렇게 무릎을 부딪힌 부위를 세게 움켜잡고 세게 문지르고 잔뜩 웅크린 상태에서 비슷한 모습을 상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5살 아이도
이렇게 무릎이 넘어지면은 그 무릎 부위를 이렇게 세게 감싸고 이렇게 막 문지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통증의 세기를 일정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우리 몸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에 착안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이런 원리,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과학적 원리는 그 통증 부위 주변에 이런 피부 감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면, 즉 이러한 피부 감각들을 전기적 신호로 자극을 하면 그 통증이 경감되는,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통증 신호가 감소해서 우리가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수술법은 이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나 만성 난치성 통증에 쓰이는데요. 아주 극심한 통증 질환들이죠. 예, 이 수술법을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 척수를 통해서 그 통증 부위와 일치하는 그런 감각 신경 부위에 이 쇠사슬을 집어넣고 그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이 위치를, 정기적 자극할 위치를 맞추는 것이고요. 통증이 있는 부위의 주변에 그 감각을 이 정기적 자극을 통해서 자극을 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이것을 이제 외부 전기 배터리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통증을 결론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마지막 단계에 통증을 느끼는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집중, 우리 불안, 우리가 통증에 대해 예상하는 것들, 이 통증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어떤 통증 주변에 그 피부 감각들이 있으면 통증의 세기에 영향을 주고, 마찬가지로 이제 잔뜩 긴장하고 하면 자율신경계가 항진되면서 이런 통증의 세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피오이드, 그 모르핀 아까 설명드렸죠. 엔돌핀과 관련해서 우리가 러너스 하이, 그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가 돼서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예, 그걸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뇌가 학습한 것들에 따라서 이러한 모든 그 요소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세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에서 말하는 이제 신경성 질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 과연 이제 내가 아픈 게 진짜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부위에 염증이 증가하고 그 예전 검사로는 탐지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 탐지가 되면서 이러한 신경성 질환들이 하나하나 각각 고유의 질환명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분류가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명확한 예로는 아주 극심한 중증 질환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CRPS 질환이 있는데, 이건 엄청나게 극심한 통증을 앓는 질환인데 겉으로는 이제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여요. 예, 아무런 이상이 없고 기존의 검사 방법으로는 이제 아무런 정상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그 과거만 해도 이 질환을 이제 환자의 꾀병 혹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표현을 과장해서 한 것으로 여겨서 이제 이 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과학적인 검사나 그런 과학적인 수준이 이제 좀 올라가면서 이거는 이제 현재 자율신경계 이상을 동반한 중증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이게 신경성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것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증상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발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좀 가벼운 증상인지 아니면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과 같은 극심한 증상인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질환,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분류, 과학적인 원리를 검사를 하고 또 공부를 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채널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질환에 대해 어떤 질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질환들이 왜 생기고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한 치료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치료는 이제 대증적인 치료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를 써봤더니 이제 증상이 나아지더라.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한 치료가 아니라 우연히 이런 치료를 써봤더니 나아지더라 하는 치료가 대증적인 치료인데요. 이러한 치료가 지금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신경성 질환을 분류하는 체계 자체도 지금은 아직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좀 잘 분류를 하는 경우가 물론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